안녕하세요. 꽃촌플러스 박상용입니다. 10월 10일 똑같은 10월 10일 연휴가 끝났고 아이들은 재량 위협으로 쉬고 있고 계속 이번 주는 비가 오다 안 오다 그러는데요. 이제 이 가을비가 지나면 날이 더 쌀쌀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연휴 기간 동안 아들과 많은 시간을 좀 보냈고 또 많이 껴안아주고 그러면서 정말 많은 걸 느끼고 있는데요. 제가 또 연휴 기간 동안 또 틈틈이 읽은 책 중에 지능에 관해서 최근 미국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지능을 올리고 유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된 책이었어요. 정말 그렇게 두꺼운 책은 아니었고 그 책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지능 검사가 개발이 됐고 현재 어떻게 이렇게 지능 검사가 아직도 미국에서 상당히 권위적이고 공신력 있는 검사로서 역할을 하는지, 근데 그 역할의 폐단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런 미국의 여러 이제 인종들에게 어떻게 터널이 있습니다.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런 부정적인 그런 영향들이 어떻게 이렇게 오랜 동안 유지되고 300m 있는지에 앞에 대해서 터널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불평등한 그런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야 되고, 또 하나는 후생 유전학 측면에서 얼마든지 지능을 올릴 수도 있고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 무슨 뜬구름 같은 얘기냐 할 수 있는 거고요. 결국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상당히 지금 최신 논문에서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고 또 그런 방법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고요. 어떤 환경에서 그러한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느냐라는 어떤 그런 외부적인 환경 시스템과 이 아이가 어떤 그런 3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자신의 어떤 그런 낮은 지능을 계속 지속적으로 올려가고 유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공교육에서는 그걸 기대할 수가 없는 현실이고 결국은 이제 이런 치료센터나 이런 사설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게 현실인 거예요. 정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있다 보면 당연히 부모님들은 학교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상당히 단순히 아이를 보호하고 케어해주는 그런 어떤 안전 시스템만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거고, 또 하나는 사설기관은 그래도 이런 전문 교육을 자신의 돈을 들여서 배웠을 테니까 좀 더 잘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데서 엄마들이 상당히 정말 가서는 안 되는 치료센터에 가게 되는 거고, 정말 만나면 안 되는 정말 수준 낮은 치료사들을 만나서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개고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어제도 카페에 올려드렸지만 제가 만든 VTS를 일반 치료사들도 쓰면서 정말 아이들의 어떤 그런 시지각을 바로잡는데 너무나 도움이 많이 된다, 확실하게 아이가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직접 장애아동을 키우는 엄마들이 배우면서 집에서 써보니 정말 이 아이가 조금만 더 어렸을 때 이렇게 VTS 365라는 프로그램들을 접하고 집에서 해줬었더라면 지금 보여주는 변화보다 훨씬 더 나아졌을 거라는 그런 느낌이 든다.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때요 하고 막 물어보고 그러는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엄마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현재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엄마들이 자연적으로 원장님 정말 VTS는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정말 매일매일 해줬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
정말 좀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었을 때 5살 때부터 2, 3년씩 해줬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5세, 6세, 7세라는 그런 시간을 떠올려 봤을 때 정말 해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이의 지능을 올리는데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해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여기저기 치료센터에서 치료사들이 이거 해보세요, 저거 해보세요 그렇게 하다가 엄마들이 지쳐버리고 결국 아이는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상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정말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게 참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안타깝고요.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VTS 365라든지 최근에 세미나를 했던 이지 복합맵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정말 빨리 어렸을 때부터 노출을 시켜서 600m 앞에 이런 톨게이트가 것들을 있습니다. 아이가 인지적으로 계속 사용하게끔 내 회로를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이런 교육이나 치료에 몸담고 있으면서 300m 앞에 이런 것들은 톨게이트가 반드시 알아야 있습니다. 된다라는 것들을 정말 걸리적거리는 거 없이 정말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VTS 365는 100m 앞에 터널이 장애 있습니다. 아동인 뿐만 아니라 일반 아동들 또한 어렸을 때 해준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정말 자신이 본 것에 대해서 지각하고 인지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어떤 새로운 것들을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만드는 그런 활동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다, 주춧돌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정말 지능이 내 아이가 60대다 50대다 그러면 지금 학교 공부 뭐 하고 뭐 연산하고 지금 그런 거에 빠져서 엄마들이 정말 되도 않는 거 지쳐가지고 하다 보면 결국은 엄마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죄송합니다. 결국 먼저 포기하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말 저는 이제 지능이라는 말보다는 이제는 생존 본능을 깨우는 그런 치료로 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정말 쓸데없이 남들이 했다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아이의 어떤 현재 인지적인 상태를 고려해서 그 아이가 정말 배우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먼저 집중을 해서 그게 한 시지각이 어느 정도 정상 범위 내에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치료센터에서 지금 시키고 있는 그런 성극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정말 정상지능 아이들이 가볍게 끝나면 그냥 한번 잊혀지고 마는 그런 것들인데 정말 그런 것들을 장애 아동에게 무의미하게 시키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시간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5살, 6살, 7살이면 정말 엄청난 그런 시간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치료는 5세, 6세, 7세 때 전부 다 망쳐버려요. 그 치료센터에 있는 센터장들과 치료사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저는 그건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들이 뭐 대학으로 나왔건 석사를 했건 박사를 했건 그들이 그냥 교실에 앉아서 전공서적 보며 배웠던 것들은 이미 죽은 지식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에서 책에 나와 있으니까 나는 그걸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냥 지능이 어느 정도 낮은 아이들이 그냥 학교에서 뭘 시켜도 할 줄 모르니까 저는 이렇게만 할 거예요 라고 그냥 똥꼬지 피우는 거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냥 본 게 그거고 할 줄 아는 게 그거니까 한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5세, 6세, 7세의 아이들이 만났던 치료사들의 수준이 최악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아마 10살이 넘은 아이가 10살이 넘었다면 아마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와 닿을 거예요. 5세, 6세, 7세 때 만났던 의사들, 뭐 센터장들, 언어치료사들, 뭐 놀이치료사들, 뭐 감통치료사들 다 만나도 그냥 아이가 현재 보이는 문제 행동만 생각을 하지, 이 아이가 그러면 현재 인지적인 능력에서 무엇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또 어떤 것들이 지금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것들을 해줄 수 있냐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정말 수만 명의 치료사들 중에 손가락 5명도 안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런 얘기를 해주면 엄마들이 우리 센터장은 정말 괜찮아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괜찮다라는 얘기에 엄마들이 상당히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엄마들이 지능이 낮아서 찾아갔는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그 사람은 언어 치료만 10년 20년씩 해와서 말 트이는 것만 전문이에요. 지능은 쥐뿔도 몰라. 근데 얘가 지능이 낮아서 갔어. 당장은 그렇죠, 말을 잘 못하고 뭐 그러니 당연히 언어치료사 센터장이 이거 언어치료 좀 먼저 하면 지능 발달에 도움 될 겁니다,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과 결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것은 다르잖아요. 다들 그런 말장난에 섞고 언어가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언어라는 거는 자꾸 쓰면 나아지는 거기 때문에 언어를 쓰니까 인지적으로 좋아진다라는 것은 정말 그거는 말이 좀 안 돼요. 근데 엄마들이 모르니까 그냥 여기저기 가도 똑같은 그 얘기를 하니까 센터장들이 그냥 그렇게 믿다 보니까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고 뭐 이게 그거고 저게 그거고 뭐 그런 거죠.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기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전히 지능 때문에 언어든 사회성이든 난리예요. 그래서 찾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그거 하는 전문가는 없잖아요. 놀이치료사들 정말 놀이치료 해가지고 센터 300m 차시는 앞에 시속 원장님들, 5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진짜 지능에 대해서 너무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를 가서 아니 놀이치료사가 무슨 언어치료에 대해서 뭘 알아요, 인지치료에 대해서 뭘 알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잖아요. 추천하는 그 치료사한테 애를 맡겨. 나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말이 안 200m 된다고 앞에 보는 사고 거예요. 다발 구간입니다. 정말 급해서 간 응급실이 지능이 낮아서 응급실에 갔는데 아니 느닷없이 그냥 뭐 언어 600m 치료를 앞에 받고 시속 감동을 50km 받고 신호 과속 단속 사회성 구간입니다. 구속을 받으래. 이게 정말 웃긴 짓이에요 진짜. 근데 이런 얘기를 유튜브 어디에서도 치료 관련해 가지고 나왔던 사람들 중에 이 얘기를 안 하잖아요. 왜냐면 자기 얼굴에 침 뱉기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무슨 치료를 해서 좋아져요 다 개코 같은 소리예요. 개코 같은 소리. 진짜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홈페이지나 블로그에는 어느 대학 나왔고 무슨 석사했고 박사했고 막 그런 거 써놓고 뭐 자격증이 뭐 20개나 됩니다. 저는 과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겁니다. 그냥 엄마들 눈에는 그런 게 스펙인 것 같아요. 그게 뭐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이 사람 정말 뭔가를 배워보려고 알아보려고 몸부림쳤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벌써 2020년대예요. AI 시대예요. 그러면 진짜 제대로 아는 거 하나 없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자꾸 막 그런 정말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다이소 같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이소는 생활 필수품이지만 이 치료센터는 지능이 낮은 아이들이 거의 90% 이상의 고객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걸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해주지 않아요. 정말 어이가 없는 거죠. 이런 얘기를 제가 공개하기 때문에 되게 치료사들이나 센터장들은 기분 나쁠 수가 있겠죠. 실력을 갖추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인지치료나 이런 지능 관련해서는 저는 저만큼 공부한 사람이 있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대학에 뭐 여러 인지과학이나 뭐 인지신경과학이나 이런 쪽에서 연구하는 내가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그분들은 그냥 가장 일반적인 집단을 정상지능 범위에서 편차가 심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서 지능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좋아집니다. 뇌 기능이 좋아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열악하고 정말 힘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법들을 찾고 해온 일을 거의 17년, 18년씩 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더 많은 걸 알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현재 코칭하고 있는 슈퍼팀에서도 선생님들이 정말 이러다 막혀있습니다. 이래서 아이가 반응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잘하는데 왜 그 다음은 안 됩니까 했을 때에도 제가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아이여도 그 아이가 한 것들을 보고 제가 이렇게 방향을 세워보고 이렇게 해봅시다 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은 바로 그거를 그 다음 시간에 해보면 제가 예상한 대로 아이가 반응이 달라지고 해낼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밑바닥부터 저는 다져왔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어떠한 부분에서 막혔는지를 저는 예상을 하고 거기에 갇혀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아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그것들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법들을 알려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다른 센터장들은 그렇게 종합심리검사라고 해서 많이 팔아먹잖아요. 그래서 자신하고 계약을 한 임상심리사를 데려와요. 그래서 임상심리사한테 하루에 예약을 받아서 막 하루 종일 막 3명 4명씩 막 시키죠. 뭐 2시간씩 시키면 그러면 그냥 나눠 먹기 하고 그냥 한 2주 뒤에 나 검사 보고서 갖다 주면 그걸 가지고 이제 막 엄마들한테 검사 보고서를 읽어주죠. 자기가 검사 보고서를 읽어준다는 분석을 못하는 거죠. 그렇다고 인지치료사나 다른 치료사들한테 검사지 보여주면 이해를 해요? 자기가 쓴 것도 아닌데. 그리고 임상심리사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궁금해서 300m 물어볼 수도 앞에 없어. 보행자 사고 다발 임상심리사한테. 구간입니다. 저는 임상심리사는 어찌됐든 나라에서 주는 자격증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격 과정을 거치고 수련 과정을 검증을 받아서 정말 치료센터에서 검사도 진행하면서 치료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나라에서 자격증을 주는 건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임상심리사들은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검사해주고 센터하고 의사들하고 50대 50으로 나눠 먹는 거잖아요. 그냥 50대 50으로 나눠 먹고 보고서 써주고 땡이야. 아무 책임도 없어. 이보다 좋은 땡보직이 어디 있어요. 저는 임상심리사들 정말 반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검사만 대행하는 게 무슨 임상심리사냐라는 겁니다. 그거는 그분들이 정말 반성을 해야 되고 임상심리사가 저는 어찌됐든 일반 센터에서는 검사 보고서를 설명을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병원에서야 의사들이 뭐 자신들이 진단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뭐 설명을 해준다라고 보지만 저는 과연 임상심리사라는 분들이 과연 임상에 대한 경험은 얼마나 있을까라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수련을 잠깐 하고 나서는 3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임상을 접하지 못하고 검사 보고서만 열심히 써서 돌아다니는 정말 방랑자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정말 어느 한 병원에서 오래 그 검사를 맡아서 한 사람이라면 정말 미안하지만 엄마들은 모를 거예요. 근데 저는 우연찮게 그런 기회를 많이 접하거든요. 이 사람이 있었네? 그러고 있는데 또 몇 달 지나니까 또 그 병원 거쳐서 저한테 오면 이 사람이 있었네? 그럼 검사가 거의 비슷한 거예요. 문장도 비슷하고요. 너무 똑같습니다. 야, 근데 의사들도 알겠죠. 뭐 센터장들도 알겠죠. 근데 엄마들은 자기 애 것만 보니까 모르는 거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막 전국에서 막 오니까
그런 검사지들을 보면 아 여기는 아직도 이 사람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 레퍼토리가 똑같아요. 그냥 뒤에 안 봐도 이 사람 무슨 얘기 썼을 것인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치료라고 쓸 것인지, 어떤 치료를 받으라고 조언할 것인지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예상이 돼요. 이런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검사에 아주 질려버린 사람들이죠. 그러니 하루에 그냥 뭐 한 곳에 몰아서 가서 한 3-4건 하면 뭐 얼추 하루에 한 7-80만원, 뭐 많이 벌면 돈 100만원은 버는 거죠. 한 3-4명 검사하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저는 엄마들이 과연 지능검사를 얼마나 신뢰하고 믿어야 되느냐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플러스 마이너스 10이란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무슨 검사에서 지능이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되냐는 거예요. 생초짜도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미국에서도 이 지능검사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오랜 세월 동안 상당히 인종에 대한 불평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이 됐고, 어떤 개선책이나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학교에서는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쨌든 600m 앞에 지능이, 시속 50km 인간으로서 신호 과속 단속 살아가는데 구간입니다. 필요로 하는 많은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을 배우고 갖추는데 중요한 도구인 것은 맞다. 근데 이거를 단순히 남들이 세우는 기준에 맞춰서만 아이를 데려가는 거는 너무 현실적으로 불공평하고 너무나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생존 본능, 생존 지능을 키우는 쪽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안타까운 건 지금 50대 후반, 60대 초반인 초등학생들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은 센터 어디를 가도요 좋은 말은 못 들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엄마들에게 사인을 보낼 겁니다. 뭘 해도 안 됩니다. 뭘 해도 안 됩니다. 그거는 뭐 왜 그러겠어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안 되니까 애 탓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정말 무엇을 잘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는 시속 50km 신호 저는 이제 과속 그런 단속 부분들을 구간입니다.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엄마들이 돈 내고 가서 그렇게 하면서 아이가 할 줄 모르는 거 확인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할 수 있어서 조금 그래도 어렸을 때 또래들과의 관계가 좀 좋아지고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있는 거죠. 누구나 어렸을 때 추억이 있는 거니까. 근데 가는 곳마다 전부 다 안 된다고만 하고 있어. 뭐 언어 치료도 더 이상 뭐 화영 언어니 수영 언어니 뭐 백날 가르쳐봤자 아이가 못 알아듣거든. 그거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미 예상된 일이었어요. 뭐 인지학습 치료했다는 뭐 사람들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 뭐 했겠냐고요. 한 게 없어요. 그냥 엄마들 오면 이거 시키고 하니까 안 되니까 엄마는 또 딴 데 누가 조금 더 잘한대. 개코나 뭐 똑같아요. 똑같아 수준이. 근데 이게 장애아동 부모 카페에서 막 이러니까 뭐 여기가 하거든. 근데 그 애하고 내 애가 같지가 않잖아요. 정말 같지가 않은데 엄마들은 너무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 절박하니까 그러겠지만 저는 치료센터에 있는 어린 장애아동들이 많이 몰려다니는 대형 센터들은 정말 치료 수준은 저는 쓰레기 바닥이다라고 보는 사람이고요. 거기에서 뭐 격려 쌓았네 뭐 했네, 저는 그런 사람들 아니다. 그리고 현재 지능 50대 60대에서 정말 얼마들이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올려보고 싶다, 그러면 지금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와서 배우라고 하는 거죠. 정말 제가 군더더기 없이 딱딱 필요한 것들만 체계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것도 1년 이상 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엄마들이 쉽게 포기하고 그러거든. 왜냐, 다니는 곳에서 다 포기하는 것들만 봤으니까. 근데
치료라는 건 장기적인 치료다, 장기 레이스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엄마들은 그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5세, 6세, 7세 정말 변화의 한국이고 제가 만들고 있는 것들이 정말 이 아이들에게 너무나 결정적으로 큰 도움을 준다. 그러면 정말 엄마들 수준에서 그래도 500m 대학 앞에 나오고 시속 한 엄마들 50km 수준이라면 신호 과속 단속 저는 구간입니다. 충분히 제가 만든 프로그램들을 배우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치료대학원 나오고 뭐 석사 박사 아니어도 된다는 겁니다. 별 차이 없어요. 배우는 데는 단속 구간입니다. 엄마들이 더 절박하고 그러기 때문에 배워서 매일매일 해줄 수 있는 거고, 뭐 치료사들은 일주일에 어차피 한두 번 오는 거 그거 가지고 어떻게든 극적인 변화를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시간적 여유와 어떤 반복의 효과라는 것은 결국은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게 500m 가장 앞에 효과적이다. 시속 50km 신호 과속 단속 엄마들이 배워야 구간입니다. 되는 게 맞죠. 근데 안 하죠. 약 300m 앞 치료센터 가면 되게 편할 것 같죠. 50km 안 신호 된다라는 과속 겁니다. 단속 구간입니다. 저는 제가 만든 VTS 365는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사용이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배워서 독점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지능이 낮은 경계선 뭐 70대 중반 결코 그렇게 600m 앞에 시속 학습적으로 50km 여유 신호 부리고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만만하게 생각할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좀 길게 내다보고 치료라는 거를 좀 약 400m 마주 보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300m 제가 앞에 시속 계속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하는 것도 정말 이렇게 해가야지만이 FI를 할 수 있고, FI를 하는 아이들은 확실히 시간이 지날수록 더 FI를 배우지 않은 아이들보다는 더 낫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서 안타깝게 이렇게 FI도 못 들어가는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그런 도입 단계 프로그램들을 계속 연구하고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100 보행자 제 유튜브를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방향을 제시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정말 하지 말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한다면 그래도 아이랑 보호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살아가면서 서행하세요. 많은 것들을 같이 해보는 그러한 소중한 추억들을 쌓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치료센터나 장애아동 카페에서 막 유행하는 것들만 쫓아다니시다 보면 정말 남는 게 없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전혀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고 집에만 처박혀 있는 아이들을 아마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정말 아무리 붙잡고 모가지 끌고 나가자고 해도 나가지 않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부분을 좀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앞으로 많은 것들을 좀 개발하고 또 보급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생각입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좀 더디게 가더라도 좀 좋은 방법들을 좀 찾아서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좀 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좀 흔들리는 부모님들에게 그래도 아직 기회는 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좀 잘 방향을 잡아서 아이랑 하나씩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미 학교나 일상생활에서 겪는 문제들은 과거에 준비가 안 돼서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지금 좀 힘들어도 다시 기틀을 잡는다면 분명히 2, 3년 뒤에는 엄마 아빠에게서 좀 숨 돌릴 여유가 생기는 그런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잘 들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